자, 노래 바람처럼 내 얘기 잠깐 들어준다면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자, 하여튼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주시의회도 이렇게 제목을 제 230부에 나주시의회 정례회 정리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지금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얼마 전에 질의를 했죠. 답변도 하고 또 나주시장의 또 답변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을 일으킬 이유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은 나주 고영시시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사업 계획 및 시행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여론 수렴으로 개발 진행에 따른 공공기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사회 공익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나주시의회 차원에서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인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이고 위원회의 주요 활동 방향은 사업 시행자 및 관련 부서 추진 현황 청취와 각종 자료 수집 및 검토, 사례 청취 및 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활동, 그리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가 광범위하여 추진 경과에 따른 투기 차원의 세부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나 월별 추진 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본위원과 부위원장인 김천민 의원의 6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1명 및 의회 사무 직원 2명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 고영시시 개발사업 공익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활동 계획서를 원안대로 부결될 수 있도록 선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지라시의원이 계십니까? 지라시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 고영시시 개발사업 공익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권에 대하여 나주 고영시시 개발사업 공익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부탁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또는 정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6일 실시한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 총괄 답변하시고 해당 국부장과 실장이 조간별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규 시장 나오셔서. 강규 시장님이 이제 총괄 답변 저번에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총괄 답변 듣기 전에 우리 나주시 이상만 경제산업경제위원장이죠. 근데 그분이 부영시시 부영시시라고 하니까 골프장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한다면 부영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그 체육시설, 그러니까 그 골프장 부지가 상당히 큰 규모로 있죠. 그래서 그 한전공대에 그 일부를 그 기부하고 한 말은 800한 매덕 된다고 그래요. 그걸 기부하고 그 옆에 땅을 그 용도 변경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도시 계획을 이렇게 해서 3종으로 바꿔주는 거죠. 좋게 말하면 아파트를 지으는 그런 곳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이 뭐 최근에 뭐 대장동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으로 있어서 체육시설,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 일반인들이 그 계획관리라든가 뭐 삼종이라든가 이렇게 그 주단계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 관리적 세분화를 할 때 옛날에 그 세분화 그 우리가 그거를 할 때도 많은 그 민간 자산들을 계획 관리를 보존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렇게 다 그 용도를 바꿔가지고 사유재산의 굉장한 그 어려움으로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물며 체육시설이라는 건 사실 뭐 그린벨트나 같은 거죠. 땅으로 값어치로 따지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 정도,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간 땅을 3종으로 바꾸면 뭐 많게는 뭐 몇천만 원, 적게는 몇백만 원에 이런, 내용적으로 보도에 의하면 뭐 한 1조 2천억의 그 수익이 된다. 그러니까 토지를 그 좋게면 모든 국토이용계획법상 모든 토지는 다 나름대로의 그 법으로 다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 규정을 이제 뭐 시장이나 도지사나 또 특별한 뭐 공공성을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그것을 뭐 3종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많은 시민이나 여러 가지 특혜성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나주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부영시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그걸 점검해보고 딱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나주시의 제2차 정례에 그래서 이상만 의원이 그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답변 내용인 또 답변 그 저번에 그 우리가 저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그 총괄로 강규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듣고 그다음 방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규 시장님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추가 경비 예산에 대하여 이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달점 48화 본회의 계획권을 선정합니다. 상위원회와 이결사 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해보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네.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강기시장 대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지금 이제 강기 시장께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성과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승격 40주년과 의회개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10주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늘 시정에 변함없는 동반자로서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명실공히 호남의 중심도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로 성장해가는 매우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12만 시민과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영혼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탄생한 한국에너지공대가 드디어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와 위대한 나주 시대를 여러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나주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새로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와 빛바라는 에너지밸리를 성장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으로 나주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성장 동력이자 더 나아간 전남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수레의 뒷바퀴와 같습니다. 집행부 계획이 성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회의 뒷받침 없이는 그 어떤 계획도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8분의 의원님들께서 주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제안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반영하여 시정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선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지찬함 의원님, 한강민 의원님께서 환경 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 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총괄적인 입장을 밝히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하게 된 점에 대해 지금 강인규 시장이 이제 제239회 나주시의회 정례에서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찬함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 사과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드리면서 그동안의 과정 설명과 사과의 말씀을 포함해 앞으로 끝나지 않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얼마 남지 않는 민선 7기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사과하는 자리에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고 의도를 가지고 사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논란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끝나면 제 입장을 소상히 밝히겠다는 약속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대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금년 한 해가 저물기 전에 당국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과 협치의 길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오로지 시민을 생각하면서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고 기반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 공무원이 아직까지도 의회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은 시장인 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이므로 고발 공무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로 이해됩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장인 제가 집행부를 대표하여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필요하다면 나주시 의회와 관련 공무원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찬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총괄적으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데 초점을 두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세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책임질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겠으니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력을 깔고 별주기를 기다린다는 뜻인 석고 대제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항정미화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징계 등 인사처치 후 대대적인 자체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절차와 면접 방식 개선 등의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앞서 답변한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대적인 자체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사가 끝나면 수사 결과를 포함해 채용 과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채용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채용 관련 부서인 청소장학과에서 환경미화원 채용 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나주시 지구와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채용 절차 개선을 위한 검토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폭로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과 다양한 항목들은 종합적으로 반영한 환경미화원 채용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환경미화원 공개 채용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찬함 의원님, 한강민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항소심 쟁점 사항과 나주시의 대응, 항소 결과에 따른 향후 입장, 고용연료 제품 사용허가 취소 처분 소송 대응, 당정영입비에서 발전소 가동 시한 단축 제한과 관련 나주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체 쓰레기 처리 관련된 나주시의 조치사항,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강민 의원님, 한강민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규정하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 직접법의 내용과 체계상 연료 확보 계획 변경은 변경계약 체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주 열병합 발전소는 사업 허가 용량, 열병합 발전 시설, 첨두 부하 보일러, 건물 중 SRF 설비도, SRF 정비도, 그리고 연료 확보 및 생산 계획 면에서 당초 사업 계획과 달라 공장 건설 계획, 생산 시설 명세 배출 시설 명세가 변경되었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 중 주요 사항들이 계획과 다르게 설치된 발전소의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으므로 산업직접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환경상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에서는 그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도시로 전가하는 이기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광주시가 품질 기준 부적합에서 21년 1월 광주광역시의 한 시민단체가 한정공대 부지와 관련하여 전남도 나주시 구형주택 3자간의 합의서를 공개해달라고 전남도와 나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전남도와 나주시는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이의 신청을 하였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같은 사유로 의 신청을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5월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의 한정공대 관련 협약서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함에 따라 지난 7월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광주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형시시 부지 공동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한 기본 약정서 공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3자간 부속 합의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개발계획과 투자계획, 것이 관리계획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구형주택으로부터 구형시 잔여부지 약 35만 제곱미터에 대해 자연 녹지지역을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안과 토지비를 제외하고 약 1조 3,200억 원을 투입하여 최고 층수 28층, 총 5,32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이익 추정은 현재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지 않았고 구형주택의 사업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 승인이 될 때까지 개발이익을 추정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9월 8일 설명회에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접수되었기에 구형시시 부지 거시기의 변경 장단을 통해 적정 계획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개최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겠으며 공청회와 시의회에서 추가 의견이 있다면 자문단 검토 후 나주시 거시기의 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의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찬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성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우리 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학교,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추가 확보와 사전 협상제에 준하는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상 확보를 위해 구형주택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혁신도시 개발 불균형이 되지 않고 공원 및 녹지, 교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공성이 확대되도록 자문단 그리고 의회 특별위원회,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사실상 도시관리 계획 변경의 마지막 단계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까지 개발이익에 대해 사전 협상제에 준하는 공공기여안을 마련하였고 구형주택에 특별한 혜택이 가지 않도록 우리 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문단 구성 운영 계획과 의견 수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형시시 부지 거시기획 변경 자문단 사전 협상제에 준하는 공공기여를 위해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타지역 사례 등을 검토하여 부족한 면이 있다면 보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은 자문단을 통해 적정 계획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며 공청회 개최 전이라도 수시로 개최하는 자문단 회의에서 시의회와 시민단체 소속 자문위원을 통해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구형시시 부지 개발에 대해 공공성 확보를 통해 확대를 통한 개발이익을 한수로 구형주택에 특별한 혜택이 가지 않도록 우리 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도 의장과 의원님 여러분, 자, 우리 강인규 시장이 239회 저 날씨 정리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미아원 사건이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의원들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한정공대와 부영시시 이런 말이 나오죠. 자, 한정공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영시시 골프장, 그 조금 체육시설이죠, 체육시설에 그 부지를 기부함으로써 그 당시의 정황을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죠. 그것도 그런데 제 일환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었죠. 원래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자, 한정공대 부지는 뭐 2안인가 3안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나 환경이 좋다 해서 강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유치에 뭔가 과열이 일어나서 결국은 한정공대 부지로 되는데 그게 뭐 추정입니다만은 뭐 한 83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기부를 했죠. 기부. 토지를 기부를 했는데 그 토지는 사실 일반인들이나 학교 시설이니까 가능하겠죠. 공공성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뭔가 학교 시설 관공공대 부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줬고 또 착공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총리를 비롯한 또 뭐 대통령까지도 아주 관심을 갖고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아주 우리 지역의 발전에 아주 크나큰 전기를 마련했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부지가 상당히 큰 규모로 있는데요. 그 부지에 부영주택에서 5,300, 한 200세대, 굉장하죠? 5,300세대. 부지도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요.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죠.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죠. 그 도시계획 관리 변경을 하게 되면 아파트는 이제 제 3종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3종은 굉장히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일반 땅 어til에서 그 3종으로 좋게 되면 체육시설에 관련된 땅이 한 20만 원 간다고 하면 제 3종으로 바꿔주면 굉장히 많은 뭐 많게는 뭐 200만 원, 300만 원에서 몇천만 원의 뭐 이런 시세 차익도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대장동 사건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 유튜브나 여러 가지 내용 보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개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안 지어도 그 자체로 뭐 이미 이익이 나버린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지으면 뭐 공공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한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아파트를 부지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학교 시설 부담금이 공공이 그 아파트 주민이 다 낸 겁니다. 그 아파트 분양 가격에 다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어느 특정 기업에 기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저번에도 아까 했잖아.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옛날에 관리지역이라고 하고 뭐 준보전산지이죠. 뭐 준농림 지역이라는 것을 뭔가 국가의 모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한다고 세분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세분화. 근데 세분화 시킬 때 많은 준보전 그러니까 준농림 지역이 이 일부가 굉장히 전부 나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보존 관리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조금 재산권에 굉장히 침해를 많이 입어서 또 그 관리력 세분화가 잘못됐다고 해갖고 그 시의회나 시민들이 굉장히 어필을 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그 뭔가 개발행위라든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느 특정 업체가 이렇게 혹시 뭐 힘 있는 업체죠. 또 힘 있는 기업이고 또 정치권의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께서 또 뭐 좋은 일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보는 사람에 따라 정치인이 보는 거, 시민이 보는 거, 언론이 보는 거, 시민단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근데 제일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목표는 뭐 한전공대 누구나 다 찬성해야 되죠. 그래서 아파트 짓는데 찬성해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그 뭔가 지방이 소멸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피폐되어 있는 나주가 이렇게 또 혁신도시가 오고 한전공대가 오고 융복합단지 들고 에너지밸리를 비롯해서 레이저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굉장히 작동돼서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는 지점이 있고, 뭐 58호선이니 뭐 도시철도니 뭐 보성가는 모든 뭐 시스템들이 지금 그 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그 부영 시시에 5,300, 나주시장께서 지금 아까 시정 보고에서 5,320세대인가요? 정확한 수치인 것 같은데, 그 아파트를 짓는데, 혁신도시는 뭡니까? 혁신도시는 계획도시였죠. 총 320만 평 정도 됐죠. 20만 평. 근데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한 100만 평 줄여서 한 220만 평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시즌2라고 해갖고 뭐 100만 평을 더 늘려서